2026년 5월 28일 이란의 새로운 아야톨라는 자신의 거대한 드론 군대가 미군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지하기지와 해안 곳곳에 은밀한 장소에 숨은 채 이란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으로 홍보된 외교적 휴전을 연막으로 삼아 미국 드론을 하늘에서 격추시켰습니다. 그들은 지하 요새 덕분에 자신들이 추적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펜타곤을 능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그 자산들이 보관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사용할 완벽한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28일 이른 아침 최종 명령이 반다르 아바스 깊은 곳에서 전달되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하 드론 작전 센터에서 최근 성공 중 하나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0파운드짜리 폭탄 이 바로 머리 위에서 음속을 돌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야톨라는 자신의 비밀 드론 네트워크를 궁극의 무기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군대는 그의 보이지 않는 군대를 어떻게 완벽히 파악했을까요? 4월 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달 넘게 이란 전역에 수백 곳을 폭격하고 그 나라 정권의 상당 부분을 제거한 공개적인 충돌 끝에 이전 최고 지도자 등 이란 정권 주요 인사를 제거하자 이란은 해상 운송로를 봉쇄해 대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이란은 마침내 장정적이고 임시적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이 휴전은 이란 전쟁 종식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인 재개방을 알리고 양측이 보다 지속적인 평화 협정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의 군사활동이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이란은 해협에서 봉쇄를 해제할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박들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고 통항이 저지됐습니다. 미국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란 선박이 자국 항구로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군사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 휴전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4월에 이라크를 포함한 여러 인접 국가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4월 19일에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선박에 발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양측 모두가 일련의 공방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7일에 이란은 드론, 미사일, 그리고 고속 공격정을 동원해 세 척의 미군 군함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USS 트럭스턴, USS 라파엘 페랄타, 그리고 USS 메이슨. 미국 함정들은 피해나 사상자가 없었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시와 캐시름 섬을 포격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사일 포대와 군집 드론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시도 역시 미 해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미 해군은 기뢰 부설선을 쉽게 추적해 무력화했습니다. 이달 후반부에 이르러 이러한 보복전의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 막대한 군사력을 집결시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전역에서 계속해서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함들로 구성된 이 군사력은 수백 대의 항공기와 첨단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란 군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군과 방공부대의 상당 부분이 초기 폭격에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어진 공격으로 IRGC의 군수 지원도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산들 중 일부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란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란도 미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원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함들은 필요한 미사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고 스텔스 폭격기와 공격기들은 이란 영공을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힘의 대부분을 잃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미 해군에 도전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IRGC 최고 사령부에 남은 현실적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라 여긴 쪽으로 전술을 전환했습니다. 그들의 드론 군대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란은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분산된 드론 함대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전투기를 포기하고 값싸고 대량 생산 가능한 일회용 가미카제 드론 제작했습니다. 샤히드 136과 같은 일부 공격 드론은 전 세계 군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이 드론의 설계를 사실상 베껴 계란2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드론을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 즉 루카스 UAV를 개발할 때 샤히드 136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무기고에는
샤히드 149 또는 가자라는 드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드론은 최대 하루 동안 비행할 수 있고 한 번에 13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샤히드 129는 주로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즉 ISR 임무에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타격 임무에도 사용됩니다. 다양한 무인 항공기를 보유하며 상당수는 대량 생산 시 매우 저렴하게 제작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드론 전술은 주로 목표물을 군직 공격하여 적의 방공망을 포화시키는 데 의존합니다. 이란 지휘관들은 미국의 방어 체계가 그들의 무인 항공기 99%를 쉽게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대규모 포화 군직 공격을 감행한다면 단 한 대의 2만 달러짜리 드론 이 그물망을 뚫고 들어가 10억 달러짜리 미국 자산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 군대의 막대한 힘에 맞서고 미 해군을 자국의 해역과 영공에서 몰아낼 기회를 잡으려면 그들의 드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미국의 가장 비싸고 인상적인 군사자산 중 하나를 공격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공군의 최고 핵심 전력을 겨냥했습니다. F-35C 라이트닝2의 2026년 5월 26일. 그래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서 F-35는 종종 하늘을 나는 슈퍼컴퓨터라고 불려왔습니다. F-35는 파일럿과 주변 지역의 다른 부대들에게도 탁월한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센서, 스캐너, 그리고 기타 기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F-35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항공기 중에서 가장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기종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내부 무장창부터 레이더 흡수 외장까지 설계의 모든 부분이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적의 영공을 들키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드론이 추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대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의 시각에서 이란 드론은 미국의 F-35를 발견하고 이후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F-35가 이란 영공에 들어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조종석 안에서 F-35 조종사는 갑자기 울리는 신호음에 경고를 받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헬멧 디스플레이에 정적을 깼습니다. 그의 전투기 센서 장비가 갑작스러운 전파 활동 급증을 포착했습니다. 저 멀리 아래에서 은밀한 이란 감시 드론이 F-35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상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상팀에 실시간 영상을 전송 중입니다. 수마일 아래 이란 남부 해안선의 험존한 해안 절벽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방공포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요원들이 전투기 위치를 정확히 찾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기의 마지막 조작 후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됐고 운이 따르면 성공적으로 명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제작된 군사 장비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완벽하게 설계된 것 중 하나였습니다. F-35 프로그램의 1조 달러 가격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쓰였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F-35의 설계 장단점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뛰어난 항공기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존의 모든 스텔스성과 생존성 기준을 뛰어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항공기는 수십 년간 투자와 개발의 결과입니다. 이 항공기는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정밀 설계됐습니다. 이 항공기의 센서는 엄청난 양의 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합니다. 이 항공기의 전다전 장비는 최신 군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F-35는 탐지 회피만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치열한 전장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최고의 방공망조차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피하며 적 레이더를 허위 신호로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투기는 치열한 전장에서도 거의 항상 무사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란 방공망이 발사 준비를 마칠 즈음이면 F-35 조종사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공기에 탑재된 전자전 체계와 센서, 추적 어레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즉시 적의 방어 체계를 교란했을 것입니다. 가짜 신호로 혼란과 방향 감각을 잃게 했을 겁니다. 표적을 제대로 라곤할 수 없었고 이란 무기는 미국 전투기를 타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전투기는 재빨리 탈출했습니다. 피해 없이 이란 영공을 벗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군대에서는 적 전투기를 발견했지만 격추하지 못한 것은 별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을 일종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군 고위지휘부는 국영 언론을 통해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레이더 운용자와 드론 부대가 적기를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해 라곤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방송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흐릿한 영상에는 멀리 떨어진 F-35로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패권 신화를 효과적으로 깨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F-35를 실제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무언가를 포착하는 것과 실제로 교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발포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격추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또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란이 한 일이라고는 미국 전투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었고, 그 전투기는 아무 문제 없이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조종사에게는 부상도 없었고 비행기에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F-35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 좀 더 구체적인 무언가도 공개했습니다. 가치가 훨씬 낮은 또 다른 미국 자산에 대한 확인된 공격이었습니다. MQ-9 리퍼 드론이었습니다. 프레데터 B라고도 불리는 제너럴 아토믹스 MQ-9 리퍼는 F-35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이 드론은 중고도 장기 채공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로 원격 조종과 자율비행 모두가 가능하며 2007년에 미 공군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수백 대가 제작되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전투작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인도, 스페인, 대만 등 수많은 국가들이 리퍼 드론에 투자해왔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에서 이 드론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길이 36피트, 날개 길이 66피트, 높이 12.5피트에 달합니다. 이 드론들은 F-35 전투기보다 훨씬 더 작은 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은 맞추기 더 쉽습니다. 이 드론들은 첨단 스텔스나 생존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아 전자전 시스템, 제밍, 고속 회피 능력이 부족합니다. 세계 최고 전투기들과는 다릅니다. 아마도 이란 혁명 수비대는 F-35가 너무 쉽게 도망치는 것에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승리를 거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전기계를 가동하기 위해 IRGC는 MQ-9을 겨냥했고 MQ-9는 더 쉽게 격추될 목표였습니다. 해당 드론은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정기적으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란의 공격으로 격추됐습니다. 드론은 파괴되었고 IRGC는 이를 자축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드론, 정확히 말하면 RQ사 정보 수집 드론 에도 발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협정의 어떤 위반으로 인식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하고 확실한 보복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보 측면에서 이란 최고 사령부에게는 주목할 만한 순간이었다. IRGC는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서방 무기를 실제로 파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축하에 열중하고 있을 때 미국 중부 사령부는 이미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인들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새 아야톨라는 드론 군대가 적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드론 군단이 지하기지와 해안 구석에 비밀리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IRGC 자산이 보관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정보를 갖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 쓸 준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휴전 협정을 위반함으로써 이란은 그 기회를 상대방에게 손쉽게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응 조치 실행뿐이었습니다. 그 대응은 5월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신중하게 조율된 신속 대응 타격 작전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핵심 지점을 타격하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가 군사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이란 남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혁명 수비대 IRGC가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해군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곳은 이란 정규 해군과 혁명 수비대 RGC 해군의 본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전략적 위치 덕분에 이란은 해협 일대와 그 너머까지 통제력을 행사하고 전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미국이 분쟁 초기에 이란 해군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지만 이란은 소형 보트 한 대를 여전히 보유합니다. 이란은 이 수로를 통과하려는 미군 군함과 상선을 공격하기 위해 소형 보트를 때로 정기적으로 내보내곤 했습니다. 로켓, 기뢰, 기관총으로 무장한 이 보트들은 작아 보여도 하지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어할 수 없는 화물선과 유조선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론과 미사일 위협도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반다르 아바스와 그 주변 지역에서 다양한 공중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무인기 군집과 대함 미사일을 해협 상공으로 보내 지나가는 선박들을 기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반다르 아바스를 계속 주시해왔습니다. 또한 이란 해안의 다른 전략적 거점도 감시해왔습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요. 불과 며칠 전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가 해군 구축함 공격 보복으로 그 도시에 타격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 드론 한 대를 격추시켰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에 대한 훨씬 더 큰 타격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5월 28일 이른 아침 최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반다르 아바스는 다시 한번 미군의 전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미 이전 공격으로 크게 약화된 도시의 방어선을 우회하여
미 중부사령부 부대는 아야톨라의 무인기 군대를 공중에 띄우는 기반 시설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드론 운용센터 중 하나가 정밀 유도탄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몇 안 되는 귀중한 자산 중 하나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들 센터는 드론이 조립, 보관되고 군집 공격에 출격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드론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고 기술을 연마하며 무인기를 조종해 군사 및 민간 목표물을 거리낌 없이 폭격하는 곳입니다. 이 센터들은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과 더 넓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센터들을 통해서만 이란은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곳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3월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약 400대의 드론을 발사할 수 있었지만 5월에는 겨우 수십 대만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시설을 더 많이 파괴할수록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작전 수행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센터가 없으면 아야톨라의 무인기 군대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군집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의 군집 전략은 점점 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미국은 또한 공습 당시 반다르 아바스 상공을 대회하던 이란 드론 4대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란의 분위기는 환희에서 절망으로 바뀌었고 테헤란은 또 다른 암울하고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드론 체계가 전혀 비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노의 GGC 휴자 자존심이 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보복할 만한 자원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령 모든 것을 미 해군에 쏟아부어도 자원을 낭비하고 또 한 번 굴욕을 당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부는 익숙한 전술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취약하고 손쉬운 표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바다가 아니라 인근 국가인 쿠웨이트에서였습니다. 이 작은 서아시아 국가는 전쟁 이후 이란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시작된 첫날인 2월 28일, 이란은 드론으로 쿠웨이트 국제공항과 알리 알살렘 군사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몇 주 동안 쿠웨이트는 추가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캠프 베어링 등 미군과 이탈리아군 기지가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쿠웨이트 국가방위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적의 무기 대부분을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에 대한 미국 공격 몇 시간 후 쿠웨이트는 방공망 가동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목표를 향해 미사일 여러 발과 소규모 드론대를 발사했습니다.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미군 공군 기지였고 주민들은 근처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이 폭발음들은 이란 무기가 목표물을 명중시켜 발생한 것이 아님이 곧 밝혀졌습니다. 이 무기들이 이동 중 요격돼 공중에서 격추된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걸프 지역 시설들은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시스템과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다층적이고 통합된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무기들은 목표물을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현재까지 쿠웨이트 지상에서 피해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휴전은 여전히 어렴풋한 신빙성을 간신히 유지한 채 외교의 그늘 속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란이 진정성 없이 합의에 동의했고 해협 봉쇄 완화 의도가 없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미국 해군에 대한 명백한 도발을 이어가면서 테헤란이 귀를 기울이는 유일한 언어는 폭탄과 총알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한번 매우 완고한 상대와의 무제한적이고 위험이 큰 대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양국 모두 다음에 닥칠 일에 대비하면서 외교 채널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해 자신의 패를 모두 드러낸 듯 했고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공지에 몰리고 압박을 느낀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조심성을 버리고 남부 해안에 남아있던 방공 자산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레이더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표적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이 사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자제하거나 평화를 추구하는 척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표적이 나타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5월 30일 레이더 사정거리 내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미국 드론인 MQ-1 프레데터가 공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방공포대가 드론을 조준하고 지대공 미사일을 바로 발사했습니다. 드론은 전혀 기회가 없었고 잔해가 아래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함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테헤란은 다시 도시 전체가 축하 분위기입니다. 북양 언론이 단 한 대의 드론 격추를 대단한 전략적 묘수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테헤란은 자국의 뛰어난 군사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또다시 한 일이라고는 곰을 건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의 발톱을 느낄 순간이었습니다. 이 갈등 단계에서 미국은 늘 그랬듯 신속히 대응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란의 주요 기반 시설을 빠르게 식별하고 타격 대상을 바로 선정했습니다. 드론 손실 이후 다시 한번 미국의 대응은 단순히 이란의 자산 몇 개를 타격하거나 그들의 드론 하나를 격추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보복성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반격은 이란과 미국 군대 사이에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드론 격추를 자축할 때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자산 일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저종사들은 전투기와 공격기에 탑승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륙했고 목표물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이들은 지상과 공중의 목표물을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로 무장했습니다. 미국 항공기들은 이란 영공에 진입해 적에게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란이 해안 은신처에 안전하게 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방공자산에 집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RGC는 자신들의 주장보다 숨바꼭질에 덜 능숙함을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미사일 배터리 위치가 확인돼 조종사들에게 전달됐고 조종사들은 운용자들이 눈치채기 전에 신속히 제거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는 이어서 또 다른 이란 혁명수비대 ISRGC의 지상 통제소로 이동했고 순식간에 이란의 가장 핵심적인 거점 중 하나가 전장에서 또 하나 사라졌습니다. 이미 약화된 이란의 군수 체계를 더욱 마비시켰습니다. 전투구역을 떠나기 전에 임무의 마지막 손질을 가한 미국 전투기들은 지역 해역을 통과하는 상선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있던 이란의 자폭 드론 2대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은 다시 한번 이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분명히 드론 하나를 파괴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이란은 드론 2대와 드론 통제센터 전체 그리고 수많은 방공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프레데터 드론 격추가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의 기시텍엔 더 이상 자랑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쯤 되면 이란군이 잠시 조용히 있으면서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고민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군대라면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 HIRGC를 라스파라가기 IRGC는 이미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부의 자존심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이스트나 다시 침묵하지 않고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절박한 저항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남아있던 가장 강력한 전력인 탄도미사일 2발을 즉각 발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이란 내륙의 지하 4일로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시 쿠웨이트 미군 공군기지였습니다. 그들은 도달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레이더는 발사 순간을 감지했고 주저없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은 모두 격추되었고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공격은 이란의 완전한 재앙이 된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양측의 최종 집계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IRGC는 미국 드론 2대를 격추시키고 F-35의 영상 일부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여러 미사일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드론 통제센터 2곳과 수많은 공격 드론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방공 시스템도 파괴했으며 피해나 사상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통제하는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의 통제권에 도전하려는 어떤 시도든 언제나 가장 파괴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야톨라의 드론 군대 파괴는 제공권만 확보했습니다. 정권을 진정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미국 해군은 수십억 달러 석유 경제를 해상에서 차단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직접 보기 위해 한 미국 전투기가 거대한 이란 봉쇄 돌파선에 6피트짜리 굴도관으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정확히 떨어뜨려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음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